안녕하세요. 각인 입시 전문학원에서 광농고 영어 전담으로 하고 있는 박세희 강사입니다. 저희 2026 1학기 중간고사 광농고 1학년 영어 시험 관련해서 총평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아왔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시험을 잘 봤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재원생들의 성적,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강 후기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광문고 1학년 영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총평 부분과 그 다음 바로 제일 중요한 광농고 1학년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런 시험 문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문고 1학년 중간고사에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기말 대비 전략까지도 같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이제 기말고사 대비반 시간표 안내까지 차례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광문고 1학년 현재 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재원생 친구들의 성적입니다. 우선은 100점이 2명이 나왔고 90점 후반대 친구들이 많이 있고 현재 지금은 아직 광문고 학교 영어 시험은 끝났지만 전체적인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험 피드백을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이제 이런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봤다. 그리고 저는 매 시험 끝날 때마다 무조건 시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좀 봤는지, 어느 오답을 골랐는지, 킬러 문제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수강 후기까지도 같이 봤는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싹 다 취합해서 좋았던 건 더 좋게, 아쉬웠던 것들은 싹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늘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어요. 뭐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써줘서 기말고사 때는 특히나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번 광농고 1학년 영어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등급 컷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예상 1등급 컷은 92에서 94 혹은 90점 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이제 기준으로 교육과정 개편되고 09년생 친구들이 처음 이제 광문고 시험을 봤을 때의 데이터를 제가 다 확정 컷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부 친구들이 본 이 1등급 컷을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1학기 중간고사 딱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때의 확정 컷은 89.5 가장 높았던 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왜 점수가 더 높아졌냐라고 했을 때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문고에 이제 작년에 새로 등장한 신유형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애들이 대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면 올해 10년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데이터로 이 신유형을 충분히 많이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응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고득점을 많이 받기도 했고 작년의 기조를 우리는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등급 컷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는 계속 60점대에 머물렀는데 10년생 친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대 초 아니면 60점대 후반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해봐야 돼요. 우선은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1학기 중간고사의 확정 컷이 딱 정해지면 저희 이제 1학기 기말고사 2학기가 충분히 유추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1학기 중간고사의 등급 컷 확정이 어떻게 나는지를 저도 듣는 즉시 바로 학부모님들께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등급 컷 공개는 이제 그 학교에서 성적 오류 같은 거나 혹은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들끼리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각 반에 수업 들어가실 때 공유를 해주십니다. 1등급 컷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성적표를 이제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많은 광문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 점수대를 보면은 제 학생들로만 해도 충분히 등급 컷이 유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등급 컷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총평 그 다음에 출제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더 어려웠던 부분은 무조건 압도적인 문항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압도적인 문항수, 그 다음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내는 이런 독해력 무조건 필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압도적인 문항수가 몇 문항이었는데가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최다 문항입니다. 광문고에서 이제 출제된 이런 문제 수에서 42문제가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42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광문고 1, 2, 3학년을 다 담당을 하면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문고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30문제입니다. 객관식 24문항, 서답형 6문항으로 총 30문항인데 저희 1학년 친구들은 42문제. 근데 시간은 셋 다 똑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50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 관리가 관건인 시험이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아졌냐? 그 이유는 저희 2016에 어휘끝이라는 단어장이 아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단어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단어 문제 객관식 6문항 그 다음 서술형 2문항으로 아예 시험 첫 페이지 8문제가 쭈르륵 단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0.5점씩 8문항으로 낮은 배점 그리고 쉬운 유형들로만 이제 출제가 되었고 예를 들면 여러 뜻이 있는 다이어 중에서도 1번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말고사 때는 어휘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변별 문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 시험 피드백을 이제 받는 설문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맞춰봤을 때도 오답률이 제일 높은 그런 문항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우선 외부 지문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외부 지문은 이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올림포스 이 시험 범위랑 아예 관련이 없는 아예 외부 지문을 이제 외부 지문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식 28번, 34번 요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34번은 수행평가에 기반으로 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작년도 비슷했어요. 작년도 이 09년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행평가가 도표를 보고 이 도표를 분석해서 작성을 하는 그게 이제 수행평가였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올해 1학년 친구들의 수행평가는 어떤 글을 본 다음에 이 글에 도식화를 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를 잘 작성을 하는 게 수행평가였는데 이걸 객관식 문제로 풀어서 승화해서 나왔다. 그리고 지문 자체는 처음 보는 외부 지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랑 지필고사랑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그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작년부터 해서 새로 나온 광문고 신유형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결합형 지문, 요 신유형을 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합형 지문은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로 배운 지문과 그 다음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외부 지문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시험 유형을 저는 지금부터는 결합형 지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의 진도에 나온 그 진도 범위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의 지문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 객관식 10번, 11번, 17번부터 18번, 19번 이렇게 다양하게 세 문제가 출제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8번, 서답형 4번 특히나 제 설문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은 서답형 8번입니다. 제가 서답형 문제에는 뭐가 나오는지 1번부터 8번까지 쭉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배점도 서술형 배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광문고 시험 경향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 1번부터 6번까지, 서답형 1번부터 2번까지 제일 시험지 첫 페이지에 왼쪽 부분에 싹 다 단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점은 0.5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대여서 솔직히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점수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많고 많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찝어드리면 우선 어휘 문제가 새로 출제됐다라는 이 포인트와 그 다음 결합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합형 문제는 이제부터는 광문고 이제 시그니처 유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문고 결합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합형 문제를 봤을 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객관식으로 나왔던 우선 17번, 18번 같이 나란히 풀 수 있는 이제 문제인데 출처도 찾았어요. A번은 저희 올림포스, A 지문은 올림포스 8강의 3번 저희 시험 범위였고 그 다음에 A가 우리가 배운 지문이라고 하면 이 B 지문은 저희가 배우지 않은 완전히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에요. 이게 A 우리 배운 거, B 외부 지문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걸 지금부터 저희는 결합형 외부 지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게 되냐 17번 문제 봐볼게요. A와 B의 공통된 주장 즉 A 지문 무조건 알고 있겠죠. 시험 범위니까 A라는 이 지문에 바로 주제문 생각하시고 B라는 지문은 빠르게 독해하면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지를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 A, B, C 각 네모 안에 낱말 문제니까 어휘 문제죠. 그래서 새로 지금 이 시험에서 막 본 낯선 외부 지문에 독해를 쭉 하면서 어울리는 단어까지도 찾아야 한다라는 거 어휘력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보기 편하시라고 올림포스 8강의 3번 지문을 갖다가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A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B는 외부 지문 이렇게 결합해서 나오는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결합형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 결합형 지문인데 10번, 11번 계속 이렇게 두 문제씩 이렇게 붙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A, B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도 외부 지문 결합형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되냐면 A 부분이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 보면 becoming 여기 부분부터 본문의 변형도 살짝씩은 있어요. 근데 크게 해석해보면은 본문의 표현이 변형일 뿐이지 그 내용은 바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의 시험 범위인 부분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데 on the other hand 반면 한편 여기로 가면서 on the other hand부터는 완전히 외부 지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고 있던 지문과 새로 보는 외부 지문이 합쳐져서 나오는 마찬가지로 결합형 지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밑에 외부 지문이 같이 포함되는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풀면은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B 뒷부분에 해당하는 외부 지문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윗글의 주제 다 영어 선택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 해석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는 뭐가 되었냐? 이 글을 바탕으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수빈이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이 지문에 해당하는 독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 그 다음 수빈이가 한 내용에서 이 빈칸 부분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해석해서 이 빈칸 부분을 넣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빡셀 요 어려울 이 부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합형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자, 19번 문항인데 A와 B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러니까 A는 배운 지문, B는 역시나 외부 지문입니다. A와 B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두 글의 관점, 요걸 잘 설명한 것은, 그러면 당연히 A번은 A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지문이니까 보자마자 이 글의 관점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고, B는 처음 보는 이런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를 하면서 A 기반으로 봤을 때 얘랑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A와 B의 공통점 잡는지. 그 다음 whereas 반면에 라는 뜻이고 while whereas 반면에 라는 뜻이면 얘네들은 차이점을 묻는 부분이니까 선택지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합형 문제 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합형 문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애들을 좀 대비를 시킬 거냐. 제가 시험 이제 7주 플러스 1주 그 직전 보강까지 해서 총 8주간의 이제 시험 대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애들이 실전에서 점수를 잘 나오려면 지문을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의 제목이 뭐고 주제는 뭐고 요지는 뭐고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손으로 막 써보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안에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42문제를 쳐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4스텝 모의고사를 봅니다. Say, Attack, Killing, Hitting, Healing 이라는 4가지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포인트 부분이 싹 다 결합형 지문입니다. 결합형 외부 지문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모의고사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합형 외부 지문은 이제 광문고의 시그니처 이런 유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외부 지문 결합형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수행평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쓰는 이 구조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된 거, 요걸 찾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서술형일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이번 시험에서 빡셌던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얘기했던 건 단연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머릿속에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는 교과서, 올림포스, 모의고사, 단어장, 외부 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교과서는 두 문항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과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적은 문항수로 출제가 될 거고,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지문 유형은 올림포스입니다.
그다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적은 이런 범위로 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은 이제 정해져 있죠. 8문항이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올림포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배점도 50점이 넘는 저희 절반 이상이 올림포스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서술형에 관련해서 중요 문항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술형 1, 2번은 저희 어휘끝에서 나온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듣고 건너 여러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첫 번째, forbidden 이라고 하는 이런 금지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애들이 대충 외우면 forbidden 들어는 봤는데 대충 외우면 어디 부분에서 틀린다? D 하나 쓰고 틀리고, 그냥 forbid 원형 써서 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간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정확한 형태로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profit 마찬가지로 이것도 쉬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단어를 보고 명사 profit 넣어주시면 되는 쉬운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됐는데, 스펠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서술형 3번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 새로 나온 광문고 신유형입니다. 잘 나와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본문을 읽은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석해서 그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유형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서술형 4번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 4번은 어법 수정입니다. 어법 수정은 신유형이 아니라 광문고 전통 유형입니다. 어법 수정은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A, B, C, D 이 부분이 다 지금 틀려요. 틀린 이 부분을 고치는 거, 요게 어법 수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고, 광문고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중요 문법에서만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 어법 수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전지문 다 어법 수정,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 전지문 다 어법 수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답형 4번은 그래도 잘 맞춰줘야 되는 시험 범위입니다.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5번은 이것도 광문고 전통입니다. 광문고 전통 유형. 본문의 빈칸을 뚫어요. 본문의 빈칸을 뚫은 다음에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준 다음 적절한 어휘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우선 이 빈칸 자리에 오는 정확한 품사를 알아야 된다. 즉, 더 관사 뒤에 명사 자리, was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 명사 자리, 보어 자리. 그 다음 C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mental 뒤에 명사 자리,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to 뒤에 동사 원형 자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리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석해서 적절한 어휘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품사 구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또 문제를 안 읽으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단어는 한 번씩만 딱 사용해서 어형 변화 따라 하지 않고 문맥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 서술형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서술형 6번은 굉장히 이런 유형, 그림 활용해서 하는 거 계속 나오는 신유형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특징은 실험 분석 보고서에 A, B, C, D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그 다음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씩 쓰세요. 이거는 해석 잘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 완벽하게 알고 있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수 있었어야 했던 문제인데, 애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길어요. 길고 복잡해 보여. 그래서 쫄고 시작하는데 절대 쫄 필요 없고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내용 생각하면서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제발 쫄지 마. 긴 지문이라고 해서 쫄지 말아라, 이 말을 애들도 많이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많이 들었을 텐데, 길다고 해서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서술형이 8번까지 있었죠. 자, 서술형 7번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7번은 여기 어형 변화 및 단어 추가 금지니까 역시나 그대로 빈칸을 이제 채우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푸는 방법 hour 여기도 had to, should, 여기도 three 이거는 그대로 요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해석 잘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애들이 느끼기에도 좀 많이 어려웠을 문제는 서술형 8번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어렵냐? 문맥에 맞게, 필요한 경우 문맥에 맞게 어형을 바꾸어. 이 말은 즉슨 품사 변환을 시킬 때는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싹 다 어형 변화 금지, 그대로 써라. 이건 당연히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서술형 8번 어형 변화가 있다, 즉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품사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전치사 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된다? creative라는 형용사에서 명사 형태 바꿀 줄 알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애들의 오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학교 이제 시험 중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막 반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애들아 must 뒤에 have 지워라 막 이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정을 이제 중간에 학교 시험에서 수정이 있었대요. must 여기 뒤에 have가 있었는데 have를 삭제해라. 근데 또 집중한 나머지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 수정해라 했는데 그 수정해라 라는 말을 못 들어가지고 잘못 둔 친구도 있습니다. 제 이제 학생 중에서도 98점 맞은 학생인데 틀린 문제를 봤더니 얘를 하나 틀렸더라고요. 이 틀린 문제 너 왜 이거 틀렸어? 못 들었대요. 집중하느라. 학교 선생님이 그 수정하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 중간에 이런 부분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이번에도 한 2개 정도 수정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잘 들어줘야 된다. 어쨌든 빈칸의 이 자리는 반드시 파악하는 연습해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support, 이 단어가 supporting, ing 붙여서 쓸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술형 유형까지도 쭉 저랑 같이 파악을 해봤는데, 애들이 느끼기에, 제가 이제 시험 피드백 설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느끼기에 이번 중간고사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틀렸는지, 본인 생각했을 때 영어 시험 문제 틀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단어, 기본 단어는 아는데 까다로운 단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막 출제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누누이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단어가 막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까다로운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문법도 그렇고, 그리고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또 하나가 여기죠. 선택지 해석. 그러니까 본문 내용 다 알아. 주제문도 다 알아.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왜? 선택지에는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연습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되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애들이 늘 어려워합니다. 왜? 처음 보니까. 당연히 외부 지문은 낯선 지문도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3학년 때까지 쭉 계속 외부 지문은 등장하기 때문에 꼭 길러야 될 이런 소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어려웠냐, 계속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서술형 유형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이제 약점 유형이 뭔 것 같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서술형 8번, 제가 말씀드렸던 어형 변화 있어가지고 적절한 어휘 바꿔가지고 쓰는 그 부분 제일 많이 나왔고, 제가 혹시 몰라서 기타를 넣어놨어요. 각자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 것 같아? 기타 부분을 넣어놨는데 애들이 많이 골랐어요. 그리고 기타 입력 내용이 뭐냐? 시간 부족. 혹은 뭐 다 맞아서 뭐 자기의 문제점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부족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우선 빨리 읽는 연습, 그런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읽어야 될 부분, 빨리 읽어야 될 부분, 천천히 읽어야 될 부분을 좀 구별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광문고 1학년 기말고사 대비 필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키워드는 4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휘력. 어휘가 안 되면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1등급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다 어휘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등급 받고 싶다? 어휘력은 무조건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휘끝이라는 단어장이 시험 범위에도 출제가 되니까 어휘끝은 당연히 기본으로 외워주면서 고등학교 필수 단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필수 단어들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5월 첫 주에 황금 연휴라고 하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 황금 연휴에 애들이 좀 단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좋은, 그리고 애들한테 도움이 될 그 어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일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때 이 자료를 다 배부를 할 거고 숙제가 나갈 겁니다. 애들이 숙제를 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 독해력이죠. 한마디로 당연히 본문을 읽어내는 그런 해석력도 필요하지만 선택지를 해석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1학기 중간고사 지금 막 본 이 시험만큼은 완벽하게 오답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독해력 연습 많이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술형.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서술형 부분이에요. 광문고에 딱 이번에 2026에 시험이 딱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가 다시 한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니까 기말고사 때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서술형에서 고득점을 딱 하는 순간 1등급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관리.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됐는데 50분 시간 내에 42문제를 풀 수 없다? 등급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가 다 갖춰지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내에 푸는 거. 하루 종일 시간 주고 다 맞는 거 의미 없습니다. 50분 시간 내에 42문제를 다 풀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거 무조건 공부시킬 겁니다. 제가 시간 관리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건데? 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 요거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 이제 제가 광문고 1학년 학생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푼 거 세이 어택 전범위 모의고사의 평균 상위 10% 1등급이죠. 상위 10% 평균 최고점 뭔지 표준 편차 본인이 이 상대방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 받는지 못 받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응시자 수 나와가지고 아예 몇 등까지가 1등급 컷인지도 바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동형 모의고사는 정말로 42문제에 50분 시간 재가지고 딱 추가 시간 주지 않고 이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많이 시키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도 많이 시킬 거고 이 프로그램의 또 좋은 점은 학생들이 무슨 유형을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반영해서 오답을 좀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문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 퀄리티는 학생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광문고에 정말 맞춤으로 광문고 시험에 특화된 이런 자료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특히나 광문고의 이제 세서특필 세이쌤과 함께하는 서술형 특별필승법이라고 해서 서술형 교재입니다. 이 서술형 교재에 광문고 이제 시험 출제에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녹여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자료 물론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안 하고 있으면 혼도 내고 하게끔 시키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관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각인의 이제 숙제의 양 이런 거를 봤을 때 적지 않은 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 때에 대비해서는 제가 좀 많이 궁금해했던 이 학생의 지금 상태, 이 학생의 영어 실력 점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가 딱 이제 평가가 됐으니까 그 학생들이 목표하는 등급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춰서 목표 등급에 맞춰가지고 숙제 조절 그리고 원래부터 저도 숙제 조절은 해줍니다. 학생 개별 이제 숙제가 너무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개별 숙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학생별로 개별 맞춤으로 해서 워크북 숙제는 얼마든지 조절이 되기도 하고 한데 이번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딱 맞는 그런 워크북 교재 숙제도 나갈 예정이어서 좀 애들이 좀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뭔가 많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성취감을 좀 돋구고자 필수 이런 워크북들을 좀 모아가지고 애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또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광문고 시험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압도적인 퀄리티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무조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은근히 싫어할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디지털 디톡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디톡스는 디톡스 아시죠? 몸에 해로운 거 빼내는 게 디톡스인데 디지털, 휴대폰, 아이패드 이런 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자발적 디지털 디톡스를 한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 취지 자체는 제대로 안 하고 숙제 제대로 안 해온 친구들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게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생 인원이 많은데 다 관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이 많지만 누가 가르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숙제 상태나 클리닉 왔는지 안 왔는지, 클리닉에서 뭐 했는지, 어떤 문제 실전 문제에서 틀렸는지, 세이어택에서 몇 점 맞았는지 무조건 다 제 손을 거쳐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앞으로도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라는 거는 꼭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전타임 마감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제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반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생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등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광문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 금, 토 세 반 중에 다 동일한 수업으로 진행이 될 뿐 요일만 차이가 있습니다. 화, 금, 토 요일이 있고 화요일 6시, 금요일 6시, 토요일만 6시 반 시작이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애들 열심히 하고 수업 분위기도 좋습니다. 특히나 수업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반이 금요일에 야자반 친구들, 금토의 야자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수업 분위기는 다 좋겠지만 좀 더 빡센데 이런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 하면은 금토반으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학원에다가 연락을 해도 세이쌤이랑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지키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좀 관심을 보이기도 하면서 애들 상태가 저는 어떤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세이쌤의 올케어 데이가 있습니다. 일요일 올케어 데이가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제가 클리닉에 참여를 해서 클리닉 팀장님도 있고 클리닉 조교님들도 있고 클리닉 실장님도 있고 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애들의 상태라든지 혹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위에서 마련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꼭 시험 내용이 아니더라도 고민 상담이 있거나 특히나 공부법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포스트잇 공부법 이런 거 제가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에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워크북 이런 거 좀 따라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은 다 개별 맞춤으로 조절을 충분히 해주니까 이런 시간 이용해서 저랑 같이 기말고사 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꼭 원하는 종합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봤어요. 어떤 많은 경우를 봤냐면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못 봤어. 망쳤어. 근데 수행평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고득점을 받거나 만점을 받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열심히 해가지고 등급 변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아니라 종합 성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 중간고사 때 못 봤더라도 괜찮습니다. 기말고사 때 잘 봐서 종합 성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반드시 기말고사 때 본인이 부족한 유형이 뭐였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를 파악해서 반드시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와서 종합 성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거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다가가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학년 영어 총평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